여성 코너. 여성회에서 마련하는 여성 코너. 시카고 한인 여성회의 골든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한 여성회 창립 40주년 기념 글쓰기 행사,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 탁 아그네스님의 풀꽃 같은 삶입니다. 풀꽃 같은 삶, 탁 아그네스. 오랜만에 틀어놓은 FM 방송에서 귀에 익은 탐 존스의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이 흘러나오고 있다. 꿈속에 그려보는 고향의 푸른 잔디야, 지금도 잘 있느냐.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야.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푸른 잔디는 없어도 미사리와 우리 동네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던 푸른 강물과 아름다운 백사장과 하얀 조약돌, 그리고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초등학교 운동장과 존경하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 추억에 젖어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작은 시골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셨던 황장송 선생님이 나와 내 동생 그리고 친구들 나란히 풀밭에 엎드려 찍은 사진으로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표정과 자세가 정겨운 모습이다. 누구나 빛바랜 사진 한 장씩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데 앨범을 지하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폭우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푹 젖어버린 앨범에서 사진을 꺼냈더니 뒷부분 이나지가 반쯤 떨어져 버린 것을 조심히 잘 말린 덕분에 겨우 남아있는 귀중한 사진이다. 내가 살던 동네에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다. 늘 저학년 담임만 맡으시던 여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셨는데 바로 황장송 선생님이셨다. 작은 키에 온화한 미소가 얼굴에 한가득. 그 모습은 선생님의 상징이었다. 고학년 담임이셨는데도 저학년 아이들이 유리창 청소를 하지 못할 땐 우리들에게 시켜도 그냥 시키는 법이 없으셨다. 청소가 끝나면 수고했다며 항상 껌이나 눈깔 사탕을 사서 손에 쥐어주시곤 했다. 껌이나 사탕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하겠지만 그 시절엔 간식이 귀한 때라 지금의 아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가 끝나고 먹는 눈깔 사탕 맛은 기가 막히게 달콤했다. 선생님은 글이나 숫자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다. 아이들이 갖춰야 할 인성을 이때 선생님께 배운 것 같다. 꾸중보다는 칭찬을, 믿음으로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인상 한번 찡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셨다. 살아가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인내, 지혜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아이들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으셨다. 버스로 가는 수학여행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다. 지독한 참을미로 여행을 포기하려던 나를 걱정 말고 함께 가자고 안심시켜주시고 여행 당일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차 안 여기저기에서 멀미하는 아이들을 모두 챙겨주셨다. 나는 선생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며 밑거름이 되어주셨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안 가신 덕분에 6년이라는 세월을 선생님의 드넓고 푸른 그늘 아래서 공부를 한 셈이다. 어디서든 고향의 봄에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면 선생님 생각에 눈물이 핑 돈다. 손풍금을 치시며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늘 선생님과 고향의 봄이 함께 그리움으로 몰려온다. 선생님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든 시기는 큰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자 어린 3명의 딸을 맡기고 재혼한 동서를 대신해 당신이 낳은 아들 4명과 3명의 조카딸까지 품어 키울 때라 생각된다. 행여 조카딸들이 상처라도 받을까 당신 자식보다 더 신경 써서 키운다는 말을 언젠가 엄마가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다. 내가 낳은 자식도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키우셨을까? 남편은 그야말로 한량이었다. 식구건사는 제대로 못했어도 밖에서는 지인들이나 선후배 술자리 돈은 항상 먼저 냈고 그나마 자식들한테는 좋은 아빠였다지만 선생님한테는 대책 없는 남편이었다. 이로 인해 돈이 부족한 선생님이 시작한 일은 보따리 행상이었다. 종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달리시고 장사를 하기 위해 떨어지지 않는 힘든 발걸음을 여기저기 옮기실 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선생님이라는 자리와 보따리 행상의 모습, 선생님의 삶을 되돌아보니
풀꽃 같은 삶이 아니었나 싶다. 풀꽃 같은 삶에 대해 이혜인 수녀님은 그저 순하고 부드럽고 여린 낭만적인 모습의 삶이 아니고 때로는 척박한 땅속으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강인함, 아픔을 견디는 인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녀야만 감히 풀꽃을 닮은 삶이라고, 보따리 행상을 시작하려고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을지 나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 집에 오시어 엄마와 흥정을 하시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자식들을 위해 선생님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체면도 못도 생각할 틈도 없이 사람들과 흥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곳으로 걸어 나가야 했던 선생님의 삶은 희생이었다.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앞에서 바라보면 아무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얼굴 가득한 미소 뒤에 말 못할 생활고가 선생님의 삶을 파괴할 줄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강인함을 보이시던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42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다. 이때 받은 충격은 말로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슬픔과 믿을 수 없는 선생님 죽음 앞에 눈물도 안 나왔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다. 세상을 떠나시던 전날까지 교단에서 보내시고 당신한테 딸린 식구만 건사하시다가 평범하고 소소한 엄마로서의 행복도 정작 당신을 위한 시간도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 떠나신 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데 42살 청춘의 모습으로 사진 속에 계셨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딘가에 계실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아서인지 어쩌다 꿈속에서 살아계신 선생님을 보고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다가 깨어보면 꿈이라는 사실이 더 마음 아프고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얼마 전 선생님 아들과 40년 만에 연락이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 그때 나이 17살, 딱 죽고 싶은 생각만 나더란다. 그래도 엄마가 남겨주신 강인함으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엄마로서, 선생님으로서 존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식이 엄마를 존경한다는 말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정말 존경했노라고.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가까운 곳에 역사 박물관이 생겨 우리 엄마 아빠의 학창 시절이라는 코너에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갔을 때 그 근처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알게 된 마음이 송구스럽다. 다시 서울에 가면 잠들어 계신 곳에 평소 좋아하셨던 꽃을 하나는 가져가야지. 술도 따라 올리고 내가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선생님께 푸념도 해야겠다. 최근 새벽에 잠이 깨면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선생님 생각이 며칠씩 이어지곤 했었다.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봐도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을 때 나는 알았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그리움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춰야 할 인성과 사랑과 인내, 지혜와 그리고 희생, 이 모든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 나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선생님, 끝내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며 남겨두었던 가재물처럼 선생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만 끌어안고 살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다. 비로소 가재를 끝냈다는 마음에 홀가분하고 기쁘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존경이라는 진한 문신 하나 내 마음속에 꾹 눌러 새겨놓으시고 하늘의 별이 되신 선생님, 풀꽃 같은 삶을 사시다 짧은 생애를 마치신 선생님 영전에 부족한 이 글을 바칩니다. 선생님께 사랑을 보내며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서 2020년 2월 끝자락에 제자 올림. 여성 코너. 여성회에서 마련하는 여성 코너.